2022년 3월 11일 오후 7시 7분을 지나고 있네요. 허경영 TV 이 모자 참 오래간만에 씁니다. 네,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뭐 작년에 언제쯤인지는 몰라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뒤로부터는 이 모자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 한 6개월 만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 7개월 만에 이 모자를 썼나? 그랬는데 내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이 말하기를 제발 허경영 모자 좀 안 쓰고 다니면 안 되겠나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옷에다가 적고 말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3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불신자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풍기니까 제발 좀 허경영 모자 좀 안 쓰고 다니면 안 되겠나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니까,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을 알려야 되니까 이 모자를 늘 쓰고 다닙니다.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직도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아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도 말이에요. 투표 안 하는 사람이 한 20%가 좀 넘잖아요. 참, 물론 하기야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내가 만약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투표 안 할 겁니다. 홍준표가 지금 이번에 6월달이면은 아마 다 됐잖아요. 지금이 3월 11일이니까 대구 광역시에 이제 시장을 한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는 모양인데 대구에서 공천이 안 받겠어요. 그러면 공천을 받든지 경선을 하든지 하면 홍준표 이길 사람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 되면 자기가 대구 시장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투표 하나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홍준표 말고 딴 사람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홍준표가 당선이 안 되겠느냐고. 그거는 그렇고 허경 총재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안다 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지도는 아직 굉장히 높고 이번에 이제 많은 유권자님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 그리고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이제 다 이제 알죠. 공약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죠. 아주머니하고 이제 내가 자주 가니까 이제 서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총선 때 출마할 때부터 이제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출마하기 전에도 이제 거기 가서 좀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고, 또 출마했을 때 내가 출마했습니다 이러니까 놀래더라고. 그래서 그때 공약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그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국민배당금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총선 지나고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뭐 자주 알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래는 진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1억 너무 많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여론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1억이 너무 많으니까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해도 표가 몰릴 거다.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 그 국가혁명당의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 지금 전달한다 해가지고 거기 뭐 1억 준다는 그 공약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이제 왜 이분들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실제 이제 표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은 워낙 언론에서 말이에요. 워낙 그 뭐 방송 뭐 신문 이제 언론이죠. 방송 언론에서 워낙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위주로 보내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은 찍어봐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TV 토론에 나왔었을 것 같으면은 정말 뭐 당선이 되었죠. 국민들이 다 보게 되니까 사자 토론, 오자 토론에 나왔을 것 같으면은 진짜 다 당선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철두철미하게 그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무수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막았다고 할 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딱 돌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5% 이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TV 토론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론조사에서 싹 빼버렸잖아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론조사 그 TV 토론에 결국은 못 나왔잖아요. 결국은 못 나왔지. 그래서 이제 결국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심상정 그 네 사람하고 이제 TV 토론 하게 되면은 하이에나 떼 속에 사자가 한 마리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이에나 떼는 그냥 깨갱거리잖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몰리니까 오자 토론에 이제 놓을 만한 이제 분이니까 이분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이제 전 국민들의 이제 이목이 그래도 사자 토론 하게 되면은 오자 토론 하게 되면은 TV 토론 하게 되면은 본단 말이에요. 그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 인기가 이제 엄청 받아가지고 당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정치권에서 기존 그 언론 방송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의해 가지고 뭐 총재님께서는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넣는다 그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무보수 명예적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그 기득권자들한테는 완전히 뭐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엄청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제를 시킨 거예요. 언론에서 배제를 시킨, 언론 방송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결국 가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현재는 뭐 1%가 안 된 그런 지지율 이제 해가지고 뭐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당선자는 뭐 국민의힘의 윤석열이고 현실적으로 허경영 총재는 이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언론 보도에 방송에 그만큼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일단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 안 하면은 한만 날고 뛰고 기는 그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투표로 이어지기가 힘들 거다. 힘드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팩트예요, 팩트.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뭐 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니까 나가지고 지하철을 버스를 타고 딱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내 좀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 이번에 그 대선 때 내한테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하시던 분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어떤 식으로 왔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 말이야 대통령 당선된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만은 말이지 안 됐잖아 이제 이런 식이지. 안 됐잖아. 왜 그따위 그런 참 진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식이지. 좀 실책성 그런 말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끝으로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이렇게 또 문자를 넣었더라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볼 때에 내가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반전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 맞았죠. 아마 어제 내가 어제 이 시간에 내가 동영상 올린 것을 아마 구독을 눌러놨으면 봤었을 거고 구독을 안 눌렸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시고 내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전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 또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내하고 아주 잘 아는 지인이죠.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너무 상심할까 싶어서 이제 위로하는 의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한번 그 지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이 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게 또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의 아드님이 있고 또 손자도 있어요. 영도 청학동이 지금은 이제 매립이 많이 돼 있지만은 과거에는 매립이 안 돼 있었어요. 동삼동도 지금 영도구청 지나서 보면은 이제 태용대 가는 밑길로 이래 보면은 매립이 막 돼가지고 공장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아주 경치가 좋았습니다. 그게 매립한 거 보면은 가슴 아파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면 참 좋은데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매립하기 전에는 참 경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동산동 그게. 근데 지금 매립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벨이 났습니다. 저 감천에도 그렇고 감천에도 저 보건병원 뒤에 산에 가보면은 거기에 막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놨으면은 참 경치가 좋거든요. 그게 내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내 청소년기 시절 때 감천에 많이 갔거든요. 동산동도 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나체로 그냥 수영하고 그랬어요. 그때 산 깊숙이를 오면은 사람들도 없고 워낙 내가 수영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청학동에 또 이제 지금은 뭐 매립이 많이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렸을 이제 아주 오래된 과거예요. 그때는 매립이 안 돼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기 그 할머니 아드님은 이제 술을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술을 이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마시고 있었고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를 봤으면 손자야. 손자가 저 웃기라고 있어. 웃기 그 해수욕장 해수욕장 가면은 그 웃기라고 있어요. 웃기 그 위에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헤엄을 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노는 거 있어요. 그거를 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애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가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멀리 간 거야. 잘못하면 애가 바다에 뭐 그거는 청학동 그 바다는 그것은 뭐 송도라든지 해운대처럼 이렇게 모래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돌멩이 뭐 자갈도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거예요. 좀 위험한 데예요. 그 진짜 그런 데는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이제 그까지 가서 이제 애를 구출해 나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잘못했으면은 손자도 죽고 아들도 죽을 뻔했다고 그때. 그럴 때 이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만약에 그 일을 당해가지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손자도 죽었으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거든.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신 지도 오래돼요. 그분이 2004년, 2014년, 2024, 한 30년 다 돼가네요. 그분이 그 노래를 그 전선 야곡을 참 많이 잘 부르고 그랬어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그 노래도 잘 부르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 할머니께서 그러더라고. 아들도 죽고 만약에 손자도 죽었다면 외동아들이고 그 손자가 그래 똑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도 죽었다 이러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내가 살아서 뭐 하노? 나도 뭐 죽겠다 이 말이지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뭐 만약에 이번에 총재님께서 참 전에 한번 그랬다고 이번 대선에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대통령 당선이 안 되고 세계 황제가 뭐 대통령 당선돼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고 그 전 세계 인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이제 해주는 그런 그렇게 하게 되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된다면은 내가 그 삶은 뭐 하겠느냐고. 아무리 내가 맛있는 음식을 봐도 맛을 못 느낄 것 같고, 뭐,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경치 좋다는 것을 못 느낄 거야. 아무리 좀 진짜 양귀비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본체만 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그 지인한테 내가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만큼 이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윤석열이 되고 허경영 총재는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삶에 이제 의미가 없고 푹 찌그러지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 2달인가
그 집구석에 딱 처박혀 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막 그냥 처박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오세훈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그래요. 지금 그 서울시장 하던 사람. 그 사람도 선거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모든 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처음에는 박근혜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도 뭐 그런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번 떨어졌죠. 3번인가 4번 떨어졌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태우하고 13대 때 크게 붙었잖아. 그때 떨어지고 말이야. 하여튼 간에 뭐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되기도 하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막 침울해가지고 말이에요. 푹 찌그러져가지고 두문불출하고 말이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평상시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허경영 총장 대통령 떨어지면은 나는 뭐 살아있으나 뭐 죽었으나 뭐 똑같으니까 경우에 따라 삶은 뭐 하노 말이야. 아까 그 할머니처럼 삶은 뭐 하노. 그런 말을 하니까 위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한테. 하여튼 위로 전화를 첫 보니까 그런 전화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자 온 사람한테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2시에 내한테 전화 온 사람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반전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늘 한결같아요. 여전하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김성기 여전하네. 이 사람이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내가 그 과거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말이에요. 뭐 보도가 뭐 많이 됐으니까 내가 총선 놓을 때 보도가 많이 돼서 내 과거를 또 아는 사람은 또 알고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을 겪었잖아. 겪고 뭐 공무원 생활 하다가 잠시 이제 뭐 좀 어디 있다가 다시 또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아주 20대 때 이승만 대통령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깜빵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영어 공부를 엄청 하고 영어 사전도 만들고 거기에서 깜빵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 깜빵에서 자기가 그냥 거기서 포교하는 장소로 하고 공부도 하고 도를 닦았던 거야. 쉽게 말해서 도도 닦고 공부도 하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지. 거기서 깜빵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책을 보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보통 사람 그런 데 갔다 오면 말이에요. 찌그러져 가지고 말이야. 푹 찌그러져 가지고 푹 고개 숙이고 말이야. 다니는데 나는 안 그렇거든. 그리고 그런 때 이야기 들어보면 너 뭐 여전하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번 총선에 말이에요. 뭐 한 2년 전이지. 그때도 내가 봐가지고 좀 뭐 안 됐을 때 똑같아요. 그냥 뭐 다 들리나 안 걸리나 똑같아. 그때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된다고 큰소리 땅동 치더만 왜 그러냐 그래. 누구 말 때 기가 죽느냐고. 기가 안 죽어요. 저 하늘에 있는 지금 밤인데 내일 아침 되면 태양이 뜰 거 아니에요. 태양이 뜰 때 완전히 둥그스름하게 뜨잖아요. 그 태양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지지 나는 찌그러지는 일이 없어. 태양이 찌그러져 가지고 말이야 뜬다 하더라도 나는 기가 죽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 그거는 그렇고 사람이 맹신을 한다거나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맹신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리면 맹신이 되거든요. 근데 맹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큰 종합적으로 흐름을 볼 때 이제 반전이 시작된다. 이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랬거든. 그걸 이야기했고 반전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고. 반전을 통해서. 또 이제 재선거를 통해서 된다 그랬는데 아마 재선거가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거는 모르죠. 뭐 한 달 뒤에 될지, 두 달 뒤에 될지, 석 달 뒤에 될지. 그러나 저 윤석열 그 지금 뭐 국민의힘당 지금 뭐 당선자죠. 당선자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악몽이에요. 언론 표유,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가 망치 들고 망치를 하나 가졌다고. 그런데 그 어린애들 그 망치 들고 그럼 장난감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무데나 그 뭐 유리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집이 있다고. 뭐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아무데나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면 그 유리가 박살나지. 집구석이 엉망돼 버린다고. 대한민국 그 망치 들고 어린애가 망치 들고 가서 아무데나 가서 두드리는 거 같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뭐 참 진짜 철 모르는 애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함부로 씹어리고 행동해가지고 말이야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급대가리 없이 말이야 북한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자기는 뭐 영웅적인 기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북관계 북한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잘못 이렇게 언행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전쟁이 날 수 있으면 전쟁의 그 피해를 어떻게 당하느냐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계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그 윤석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뭐 누구 말대로 윤핵관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 검수저들 출신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을 이렇게 아니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이야 정말 국민들의 아픔 어려움 자기 관내에 자기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윤핵관 옆에 윤핵관 그 윤석열 옆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를 보면은 자기 관내에 말이에요 미혼모가 어떤 아기를 낳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키울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키울 형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이렇게 놔둬가지고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어린 소녀지 소녀가 영아살인으로 해가지고 구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책임이라고 안 느끼나? 내 관내에 그 찾아갈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저 무릎 꿇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양심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참 재산이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참 그 이야기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윤석열 그 지금 당선자 장모 또 자기 처가 재산이 많잖아. 또 자기도 그 집이 안 팔리는 것을 이렇게 팔리게 됐잖아요. 김만배인가 뭐 김만배 누나를 통해서 그 자기 문제는 놔두고 배우자 장모 처갓집이지. 그 재산을 형성돼 축적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도 윈윈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도 이익 보고 나도 이익 보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이렇게 뭐 경주 최부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 정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겠느냐고.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서도 부를 축적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하면은 참 진짜 뭐 근면하고 성실하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가면서도 자기가 부자가 됐다. 재산을 그만큼 늘렸다. 그러면은 머리 숙이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좀 머리 숙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깜빵에 잡아 넣어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깜빵에 잡아 넣어버려요.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고 거기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노구봉 씨나 정대택 씨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전대택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아주 살아있지.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지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참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 입장으로 봐서는. 세상에 어떻게 거기 맑은 양심의 눈으로 보면은 그 연탄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 축적된 재산 같으면은 싹 이렇게 사회단체 좋은데 이렇게 기부를 하고. 아주 열악한 그런 3D 업종 이런 데 가서 일을 해라고. 대통령이 갈 게 아니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뭐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그런데 뭐 대가리 노릇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근데 아주 3D 업종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는 먹고만 자고 먹고 기본적인 생활하고 나머지 돈은 또 받았다면 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거기 자기가 갈 길이라고. 그러면서 죄를 뉘우치고 많은 수양하고 그래 하다 보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하여튼 그 올해 이렇게 뭐 4개월 안에 탄핵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엉망진창 된다고. 그건 그렇고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군대 안 갔던 사유가 그 뭐 눈에 이상이 있었는데 눈이 이상이 있어서 눈이 또 왜 정상이 되느냐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양심이 좀 맑으면은 대통령 후보를 출마해서 되겠느냐고. 뭐 어떤 세력에 떠밀려서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같은 사람들도 딥스테이트의 이제 꼬붕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떠밀려 가지고 언론에서 막 키워주니까. 언론을 잡고 언론 방송을 잡고 있는 사람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라.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붕 떠가지고 이제 떠밀려 가지고 그래 됐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으냐고. TV 토론 나와가지고 뭐 토론 실력이 늘었다 이라는 것은 뻔뻔스럽게 둘러대는 거. 그런 걸 이제 늘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게 늘었다. 이게 이제 토론을 잘한다 이제 이거거든. 이제 대가리에 철판 깔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텔레비를 보면서 이를 보면은 그 참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빼앗겨가지고, 야, 참.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정말 그 반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큰 틀로 봐야 된다고. 큰 틀로 볼 때에 그 우리나라는 지정학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다 말이야. 코아 꼬레 중심이고, 또 한국의 또 중심은 또 서울이고 소울이고 영혼이다 뜻이지. 소울이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사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허경영 대통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지금 되려고 하고 있잖아. 반전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총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는 내그리 이야기했거든. 뭐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네. 나는 뭐 총선이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그 문자 오시는 분한테도 그랬어. 난 총선에 당선돼 있는 사람이다. 백궁에서 당선돼 있는 명단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하고 현실적으로는 틀려요. 그건 언젠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떤 큰 폭풍이 하나 몰려오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이제 미국에서 큰 폭풍이 하나 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냐 하면은 바이든이 뭐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죽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이제 대역이다. 대역하는 사람도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꼭 뭐 진짜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은 뭐 죽었다는 말도 있고, 힐러리도 죽었다는 말도 있고, 오바마, 힐러리, 또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벌써 관타나모에 끌려가 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말은 있는데 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지. 근데 뭐 실제 바이든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 바이든은 죽고 또 대역을 하는지 그거는 실제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을 상대로 해서 이제 탄핵을 이제 시작하는가 봐요. 미국에서. 탄핵 사유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제 그 내전이죠. 우크라이나가 완전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 내전이단 말이에요. 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고,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명이 큰 것은 뭐냐니까 부정선거 행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가 그 제명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공정한 선거를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명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아마 그 탄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목을 돌렸다 하더라고. 아직까지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언론을 좀 가지고 있는가 봐.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사필 규정이고 바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저 러시아 스캔들, 저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2016년도에 힐러리를 이기고 2017년부터 이제 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트럼프를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 개 노력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러시아에 가서 뭐 창녀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창녀들하고 난잡하게 이제 성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푸틴으로부터 어떤 책이 잡혀 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탄핵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이제 힐러리하고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알고 또 오바마도 알고 요렇게 이제 사람을 이제 가짜로 만들었다. 이것도 이제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이라고. 여하튼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죄상이 공포될 거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전부터 들었고 또 이제 트럼프가 작년이죠. 2021년 1월 21일 날 이제 나오면서 백악관을 놓을 때 나는 곧 돌아온다 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곧 돌아온다. 돌아오고 바이든이 탄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 미국의 정치계 또 헐리우드 이런 데 보면 영화계 기타 여러 분야에서 그 죄상들, 그 소아성애, 아드레노코린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뭐 마약보다 훨씬 그 뭐 한번 그걸 맛을 보면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년들의 어린애들의 이제 피를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죄상이 이제 다 났는데 이제 이것을 공개를 시킬 수가 공개하는 장면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번에도 3구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 원래는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한 7대3 정도 됐는가 봐. 윤석열이가 앞섰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표차를 많이 줄이려고 했는가 봐. 그와 같은 가운데서 부정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참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네. 어떤 뭐 신문사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어떤 국회의원 중에도 어떤 사람 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서방 세계라든지 이런 데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깨끗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리가 될 때 이제 이것이 끝나는가 봐요. 끝나면서 이 정치판이 회오리가 친다고. 그러니까 4.15 총선이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중국이 개입됐고 이것은 상당한 범죄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천적인 무효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의 사법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완전히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큰 이제 힘이 어떤 그
폭풍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정가에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살아오 태풍처럼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이제 불고 있다. 그래서 제 2라운드가 시작되지 않느냐, 반전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안철수는 저리 붙었으니까 이재명이는 뭐 부정선거, 이번에 3구의 부정선거 여기 이제 드러나고, 또 김부선가의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거 다 드러나서 다시 출마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지 않겠어요? 김부선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진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김부선 씨가 나와서 이제 김부선 씨도 뭐 하여튼간에 뭐 자기가 김부선 TV에서 나와서 밝혔고,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한 그 유튜버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정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이 국내에서 얼굴도 못 다닌다고 봐야 되지. 그것을 정규 방송에서는 언론 주요 미디어에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유튜브 상에서만 있는 일이 되니까 별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지상파에서 막 1시간 정도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얼굴 두고 다니냐고. 야, 그때도 그 당시 경기도지사 나올 때도 아마 김부선 씨가 KBS에서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나도 보기는 봤는데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니까 또 뜻하게 또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참 현실은 영화보다 더해요. 안철수는 저런 윤석열이하고 같이 똥물 속에 이제 퐁당했으니까 그 세력 정리될 때 그렇고, 그럼 제일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밖에 더 있느냐고. 그래서 재선거가 될 때는 허경영 총재님이 그래서 당선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평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 시간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대통령이다고 아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20대 대통령, 21대 대통령이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다 그랬는데, 나도 처음 강연을 들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만은 오늘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기붕 일가가 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3.15 부정선거하고 44일 당선자 신분에서 이제 이렇게 죽었으니까 취임식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자도 5월 10일까지 변동 없이 가가지고 대통령으로 있다가 어떻게 4개월 안으로 이제 탄핵을 당해서 이제 그만둘지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기붕 씨처럼 당선인 신분에서 또 어떻게 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건 모르지.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25년에는 총재님 말씀대로 아시아 통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이 모든 것이 재선거를 통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거대한 어떤 바람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건 또 사실적인 것이니까. 미국에 이끌어가는 모든 전직 대통령들,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를 비롯해가지고 그 영화 배우들도 많이 있어요. 영화 감독도 거기에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인류에 대한 그 죄, 소아성애자, 어린애를 죽인 거거든. 그런 것이 이제 뚜렷한 물증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지금 미 군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명예를 안고 그냥 조용히 죽는 사람들도 있고, 뻣뻣하게 나가면 이제 관타나모에서 또 처형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기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아마 밝혀내지 않을까. 지상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탄핵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뭐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 여파가 한국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관련이 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왜? 4.15 총선하고 그 부정선거하고 다 관련이 돼 있다고. 그리고 저기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죄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가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회하고 문재인하고 관계 있다는 그런 말도 함 했거든. 딥스테이트 세력 말이야. 하여튼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 정치판에 원자탄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지상파를 통해서 볼 때에 느낄 거다 이 말이에요. 느껴가지고 그런 것이 방송을 이제 국민들은 이제 기존 언론 방송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지 유튜브라 이러면 뭐 좀 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7, 80%는 지상파를 통해서 이렇게 믿으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이 진짜 시작이다. 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하고 비교한다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앉아서 뭐 말을 하고 이러지만은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 피덩어리밖에 안 돼요. 피덩어리. 1살 되면은 돌인데 1살도 아니고 태어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피덩어리밖에 안 된다고.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래요. 총재님하고 비교하면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원 상제를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마음이 꽉 넘친 사람 아니에요. 넘치신 분이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돈 걱정 없이 해준단 말이야. 돈 걱정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을 하여금 일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먹고 유기농 재배 작물로 해서 건강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해줄 그런 완벽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 배, 수천 억조만 배 차이단 말이야. 지금 윤석열 당선자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수천 억만 배의 차이점이 된다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먼지하고 우주하고 비교하는 그 차이점이라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반전의 시작이 이제 되는데 진짜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쭉 오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을 때는 인류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한 1만 년 역사 동안에 인류 역사 동안에 가장 크게 놀랬던 일이라고. 안 그래요? 놀래지. 그 전에 있었던 폭탄이라 해봐야 사람 몇십 명 죽고 몇백 명 죽는 그런 폭탄은 있었잖아요. 전쟁하면은 폭탄이 있어가지고 터뜨렸지만은 이 도시 하나가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진짜 태어나고 나서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놀란 건 없거든. 그런데 또 인류 역사상 놀랄 일이 많지. 사람이 이제 달나라 가던 것도 아폴로 11호 올라갈 때도 많이 놀랬고. 근데 그만큼 놀랄 일이 이제 또
조만간에 이렇게 정치판에 터질 것 같아요.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반전이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반드시 열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뭐 멀지 않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것이 뭐 5년 뒤에 택 떠나오란 말이야. 금년 안에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뭐 금년 5월 10일 이내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뭐 윤석열 당선자 신분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백궁에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자 신분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할진데 그거는 멀리 가지 않는다고. 4개월 이야기하니까 4개월 같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일까지는 한다 이 말이지. 예. 하여튼 그 동안에 예. 지금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4, 5, 6, 7, 8, 9 한 6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판이 원자탄보다 훨씬 더 큰 수소탄보다 더 큰 그것이 터져가지고 싹 정리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오고 있다.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곧 이어진다. 뭐 오늘 이런 것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깁니다. 실명으로 너무 참 이건 어디 올릴 것도 안 되고 그렇네요. 자, 그래서 반전을 위한 시대가 온다. 이상 반전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청와대로 입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돈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이 놀라겠죠.